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 거의 한 중반 이후부터는 이 상간남이 외면했다라고 저는 봤던 것 같거든요. 조강시부 버리더니 네.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. 보통 불륜 커플 사이에서 낳은 자녀들이 법적으로 진짜 엄마 아빠 자녀로 등재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오히려 그 법률상 배우자에게 뭐 친생 부인의 소를 뭐 제기한다거나 네. 뭐 이런 경우들이 더 일반적이긴 한데 작년에 조금 특이한 그런 사건이 있었죠. 뭐 일단 방송에도 나온 사건인데요. 일단 아내인 B 씨가 이제 자녀를 출산하고 이제 갑자기 몸이 위독해져서 이제 보름 후 사망을 한 사건입니다. 이제 산부인과에서는 당연히 남편인 A 씨에게 연락을 했고 이제 그 자녀를 데리고 가라고 한 사건인데 남편 A 씨는 이에 응하지 않았고 결국 이제 병원이 A 씨를 아동유기죄로 신고한 사건이라고 합니다. 예, 근데 남편 같은 경우에는 이미 그 아내인 B 씨의 외도 사실을 어느 정도 파악을 하고 있었고, 그리고 이혼 소송을 하면서 이제 별거를 하며 지냈기 때문에 이제 B 씨가 출산한 자녀의 경우 이제 본인의 자녀가 아님을 이제 확실히 알고 있었겠죠. 예, 그래서 이제 A 씨 같은 경우에는 이거 아동유기죄가 부당하다라는 취지로 예, 문제가 된 사건으로 알고 있습니다. 제가 그 A 씨 입장이더라도 굉장히 화날 것 같아요. 그러니까 바람 피운 그 아내를 상대로 해서 이혼 소송까지 진행 중이었거든요. 그렇죠. 예. 그런데 그 아내가 바람 피워서 낳은 아이를 내가 책임져야 된다라고 한다면 그 지금 이미 그 아내와의 사이에 자녀가 3명이나 있었거든요. 그래서 그 아이들을 혼자 양육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단 말이죠. 근데 그까지 책임지라고 하고 내 아이가 아닌데 그 출생신고도 하라. 하지 않으면은 뭐 아동학대 뭐 이런 거다 하고 신고까지 한다고 하면은 좀 일반인의 법 감정상으로는 좀 억울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. 근데 사실은 이제 출생신고를 하기에는 그쵸? 상간남이 출생신고를 할 수 있나요? 네, 일단은 그것도 어려운 데다가 일단 그 A 씨의 자녀로 추정이 될 거란 말이죠. 그쵸. 네, 이제 거기서 오는 복잡한 문제도 있을 거고, 일단 이제 남편분인 A 씨는 이제 거기에 대해서도 응할 수가 없다라는 취지인 거고. 일단은 그 상간남 입장에서는 이 아이의 생부일 뿐이지 친부는 아닙니다. 민법 844조 1항에 의하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법률상의 배우자인 A 씨가 이 아이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되도록 되어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이 상간남은 생부일 뿐이고 출생신고에 대한 어떠한 권한이나 의무도 없는 거죠. 네. 실제로 또 CC, 이 상간남 CC는 그 아이에 대해서 자기가 뭐 데려가서 뭐 양육하겠다 이런 의지도 보이지도 않았고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B 씨는 CC로부터도 뭐 배신당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마무리가 되는 그림인 것 같기는 해요. 이 아이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굉장히 그 아동 인권의 사각지대에 딱 놓여져 있는 그런 그림인 게, 그러니까 불륜 커플들이 이제 동거를 하면서 아이가 생겼는데 그 아이에 대한 출생 신고를 미루고 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고 해요. 그럼 이런 아이 같은 경우에는 주민번호도 부여받지 못하고 가족관계 등록부상에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의료보험 혜택이라든가 뭐 교육의 혜택 이런 것들 전혀 받지 못하는 거예요. 그리고 정말 나쁘게 가면은 아이가 뭐 아동 학대를 당하더라도 투명 인간과 다름없기 때문에 뭐 법적으로도 뭐 학대에 대한 뭐 수사가 개시된다거나 할 여지조차도 없는 거죠. 그래서 거의 뭐 청소년이 되어가지고 이 아이의 호적이 없더라, 출생신고가 되지 않았더라 이렇게 되는 사례들도 있거든요. 그래서 이제 그 병원이나 청주시 측에서는 이 아이에 대한 출생신고를 그 A 씨로 하여금 하도록 계속 강권했었던 걸로 보여져요. 이러한 이유 때문에.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A 씨가 그 아이가 자신의 아이가 아니라는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를 했고, 그 판결이 나면은 그걸 토대로 해서 이제 청주시에서 직권으로 출생신고하고 보육원에 맡기든지 뭐 이런 식으로 마무리되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요. 뭐 일단 그 고소권 관련해서도 이제 A 씨에 대해서 아동학대 고의가 없다거나 그 자녀에 대한 양육 책임이 없다라는 점을 예, 바탕으로 조사가 종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 아이에 대한 책임도 그 누구도 지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. 그런데 또 그 아이는 또 죄가 없잖아요. 그럼 이런 아이들을 위한 제도가 좀 더
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. 만약에 그 A씨가 친생 부인의 소를 끝까지 제기하지 않았다면 그 아이가 내 아이가 돼버리는 거예요, 법적으로. 그러니까 해야 될 실익은 A씨가 있죠. 그런데 이제 A씨가 변호사 비용 들어가면서 난 못하겠다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A씨랑 B씨밖에 없거든요. 근데 B씨는 이미 또 사망했어. 그래서 예외적으로 이러한 경우에는 뭐 검사가 친생 부인의 소의 원고 적격이 될 수 있게끔 뭐 한다라거나 또 공익적인 사유가 있을 때는 그러니까 이런 아이들의 어떤 인권 보호가 안 되는 거죠. 그러니까 아이 입장에서는 내가 주민번호가 원래 있어야 되고 학교를 원래 다녀야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인지 자체가 없을 거잖아요. 이 여자가 약간 그 사기 피해 같기도 해요. 그 사기요? 상간남이 얘 말고도 다른 애한테도 다른 여자들한테도 접근해서 이렇게 막 보면 이 여자가 뭐 돌반지나 이런 것들을 막 챙겨 나갔다 하거든요. 큰 목걸이, 큰 팔찌. 예. 그런 식으로 그 여자한테 막 돈 달라고 요구하고 그렇게 해서 돈을 뭐 뜯기고 뭐 이렇게 된 여자들이 좀 있었나 봐요. 그러니까 말하면 약간 기둥서방처럼 엄청 질이 안 좋고 거짓말을 엄청 많이 하고 그래서 여자들한테 동정심 사가지고 막 돈 받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생활하는 그런 남자였다 하더라고요. 그러니까 이 여자도 이제 당한 거지. 그러니까 그게 아니면은 그 애를 그렇게 뒀겠어요. 일반적인 남자들이면은 죄책감 때문에라도 어떻게 해보려고 했겠지. 근데 그런 것도 1도 없잖아. 그래서 거의 임신해서 낳기 전에, 그러니까 이미 이 상간남하고도 이 여자가 약간 원수처럼 돼버린 것 같더라고요. 임신한 사실을 알고 나서부터는. 거의 한 중반 이후부터는 이 상간남이 외면했다라고 저는 봤던 것 같거든요. 조강지부 버리더니 이런 비극적인 결말을. 출산 중에 사망하지 않고 아이를 낳았다고 한다면은 지난번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출생 신고를 하더라도 A 씨와 B 씨 사이의 자녀인 것으로 추정이 되게 되겠죠. 그리고 그 C 씨에 대해서는 인지청구해소. 를 제기해서 야, 네 새끼인데 책임져야지 하면서 양육비 청구도 하시고 근데 안타깝게도 이제 B 씨가 사망하셔서 이제 아이가 아무런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그런 공백이 있는 그런 케이스였다. 제도의 보완이 필요하다 말씀드립니다.